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 많이들 사용하시죠? 주로 넓고 불편한 집이나 주택을 고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기능을 더 향상시키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집이나 주택 말고도 재무계획이나 보험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챙겨가는 남들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안정적인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의 리모델링인데요. 머니컨설팅은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한 재무 설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머니컨설팅 시작에 앞서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b.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전공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키움에셋 플래너 서성화 팀장과 최준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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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 자산 관리에 필요한 경제와 금융의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앤톡 시간에서는 급증하는 생계형 창업, 노후가 불안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20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8만 3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한 24%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작년에 창업을 했던 사업체가 약 14만 400개 정도 인데 여기서 60대 이상이 창업한 사업체는 53%에 달할 만큼 60대의 비중도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창업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벤처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이 창업이 아니라 취업난에 의한 20대들의 창업, 그다음에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생계형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60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20대와 60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늘어나는 약 1만 4천여 개 사업체 중에 대부분은 이제 기술이 특별히 필요 없는 음식점이나 카페, 옷가게, 이런 편의점 같은 도소매나 일반 업종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혹시 MC님 치킨 좋아하시나요? 아, 물론 치킨 저도 좋아하죠. 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치킨집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더 많다고 그래요. 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 은퇴도 빨라지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이 갑자기 끊기면서 얼마 없는 퇴직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60대 분들의 창업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경쟁률도 높고 그만큼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런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면 좋은 아이템이 뒷받침이 되어서 수익성이 좋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업 확장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업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만약 이게 실패 시는 적지 않은 손실로 이제 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의 경우는 이 생계를 위한 창업일 경우에는 이 실패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큰 위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대의 경우도 이렇게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취업이 안 되게 되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취업난을 이기려고 어쨌든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거꾸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를 또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네. 앞으로 뭐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은퇴 시기는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생경 창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이 창업과 폐업을 합쳐서 순중한 그 사업체 중에 약 53%가 이 60대였습니다. 이 60대 이상의 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만큼의 분들이 노후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이 베이비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도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60대를 맞이하는 이 50대 분들의 이 더 창업에 더 뛰어들 것 같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나마 이제 30대는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 증가율이 뭐 그 지금 수치적으로 보자면 6.5% 그리고 40대와 50대는 1% 미만으로 현재는 지금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중이거든요. 뭐 미생에서도 막 그 밖은 지옥이다. 끝까지 붙어 있어라. 뭐 이런 말도 제가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앞으로 이제 뭐 창업률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제 주변에도 벌써 젊은 친구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모든 세대들이 다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모두 창업에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건데 만약 30대에서 50대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한다면 은퇴 이후에는 생계를 위한 창업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부터 이제 창업을 꿈꾸고 이거다. 이거 대박 아이템이다. 뭐 하는 이런 거하고 시장 조사도 이제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갑작스럽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당장 이제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하게 된 창업은 실제로도 이제 성공률이 높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대박이거나 이렇게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서 만든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계획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업을 이렇게 해서 한 아이템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창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창업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거나 창업을 해야 될 거로 예측이 된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성공할 확률을 조금 높이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을 미리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창업에 있어서 준비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 다 알고 그쵸, 있지만 그렇죠. 저도 직장이지만 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준비를 동시에 같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집 사고 애들만 잘 키우면 나이 들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만 있으면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다 크면 이제 부모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으로 걱정 없이 살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적금 금리 이런 것도 10% 이상 굉장히 살기 좋았던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걸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제 직장 생활하기 참 힘든데 이제 뭐 보통 직장인분들 그러시잖아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창업 아이템 연구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요새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값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을 해서 대출을 갚다 보면 어느덧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곧 은퇴가 다가오고 뭐 자녀들 교육비는 또 이제 자녀들 한 둘만 낳아도 학원 한 아이당 한 2개씩만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이런 것만 보내도 뭐 한 달에 학원비로만 100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잘 커서 거기다 이제 자녀들이 내가 잘 이쁘게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독립을 시켜놔도 요즘 젊은 친구들도 취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노후를 내가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요.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에 성공하려면 철저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을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든 임대사업을 하든 연금에 들든 노후 준비는 필수로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세대에 네. 상관없이 이 성공 확률이 낮은 생경 창업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산관리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이제 일단 20, 30대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준비 중이시라면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저축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말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주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이 결국 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고정수익, 즉 최저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업종의 특성상 대부분의 분들이 단지 자금에 초점을 맞춰서 자금을 보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제 재투자와 유동성을 맞춰서 이렇게
유동성을 위한 자금 관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최소 10년 이후의 필요 자금은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조금 더 저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자금을 모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경기가 이 불황인 시기에는 소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한 유동성 자금, 그 다음에 뭐 본인의 노후 자금,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이 생활비, 여유 자금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반드시 구분 지어서 자금을 모으고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힘들고 버겁다고 자꾸 뒤로 미루거나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지출 관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적에 맞는 자금 관리 계획은 미리미리 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와 보험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과 바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분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하고 또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와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딸 둘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내 집 마련은 했는데 앞으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네, 40대 중반의 직장 생활을 하는 두 딸의 아빠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자, 이분 노후 대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자님 현재 상황 어떠신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0대 직장인이시고 이제 수입은 급여소득 약 46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은 워낙 좀 특별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출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약 200만 원 정도 자녀 교육이란 이런 부분 쓰시고 일반 지출로 약 73만 원, 73만 원은 대출이자 8만 원과 그다음에 자동차 리스료로 약 65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축으로 180만 원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약 3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다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보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 지출 453만 원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자산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 자산으로 금융자산 현금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 자산으로 주거, 자가로 2억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채 자산으로 주거 그 부동산을 사면서 발생한 그 대출 금액 약 3천만 원 해서 순자산 약 2억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지금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저축도 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뭔가요? 이게 사실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잘 키우셨습니다. 이 사례자분도 열심히 잘 키우셨고 게다가 이렇게 부동산을 살 때도 특별한 대출을 이용해서 큰 집을 무리해서 사시거나 그러신 것도 아니시고 이런 레버리지나 사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신 데다가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동차, 리스료라는 것을 자동차 리스라는 걸 통해서 이용하시고 내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차를 그렇게 타고 싶은 것에만 사실 어찌 보면 사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 계시고요. 보시면은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금융회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기업적으로는 너무나도 전문가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 재테크적이거나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셨고 전체적인 이 수입 부분에서 사실은 40% 정도가 지금 저축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저축 40%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40% 이 저축을 어디다 할지 몰라서 사실은 수시 입출금에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보다는 오히려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 문제가 자기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노후가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너무나도 셈이 안 되고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동안의 사정이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거꾸로 본인이 조금 더 걱정스러워서 조금 더 이 본인이 걱정을 느낀다 그러면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 통장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노후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네, 노후 준비를 좀 절실히 느끼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 위해서 솔루션은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모으는 돈 가지고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급여소득 460만 원 중에서 지출을 이 생활비로 약 200만 원을 지금 지출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생활비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계시고 이 200만 원은 그렇게 빡빡한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딸 둘을 가진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고 너무 빡빡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렸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 200만 원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출 부분으로 약 지금 73만 원을 지출하고 계십니다. 이 대출이자 보시면은 지금 약 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이 8만 원이란 금액이 사실은 3천만 원이라는 이 대출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고 이자율 또한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이 3천만 원이란 대비했을 때 천천히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리스료로 약 65만 원. 이거는 자신의 어찌 보면 이 버는 수입에 대해서 자기의 뭔가 행복 아니면 자기의 탈출구 같은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축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1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이 180만 원이 근데 연금저축보험, 이 소득에 대비해서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받으시기 위해서 약 30만 원 정도, 33만 원 해서 1년에 400만 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33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는 동안, 여태까지 집을 마련하는 동안 가진 재테크 방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기 전까지는 집을 마련하는데 모든 금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집도 마련을 했고 자녀 이 딸 두 분도 이 15살, 17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노후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자녀분들 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일단은 지금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넣어 놓으셨지만 자녀들의 뭐 교육이라든지 대학 등록금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이 딸 둘의 결혼이라는 이런 금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수시 입출금 통장을 조금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 지출이 453만 원이지만 지금 보시면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는 금액이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예금이나 적금 또는 이렇게 CMA에다 넣어놓으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현금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급여소득이 46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소득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여라는 건 별도로 왜냐면 이게 균일하게 들어오거나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시기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소득 상여라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별개로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부분은 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지출을 보시면은 지금 108만 원 대출이자 자동차 리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저축을 좀 포커스로 봤을 때 이 보시면은 이 앞전에 수시 입출금 통장에 있던 돈들을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곳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45세시고 아직도 소득 구간이 조금 더 많이 좀 벌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득 구간 자체가 남아있다는 이거와 그다음에 노후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한 10년, 1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상품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금액 100만 원이 아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적립식 펀드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기업 금융을 하시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빠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들, 자녀들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이 자녀들 두 분은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대학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등록금이 분명히 노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액 유니버셜 상품은 어찌 보면 노후라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이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자산 2천만 원 하고 이 적립식 펀드 50만 원을 넣었는데 월 소득에 460만 원에서 큰 돈을 마련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적립식 펀드 50만 원을 12개월로 납입을 해서 50만 원에 그다음에 12개월을 납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600만 원을 만들고 약 5년 지금 둘째 딸이 15살이기 때문에 이 15살이 20살이 됐을 때 대학 등록금이 또 목돈이 필요하고 그다음 첫째 딸 같은 경우는 17살이 지금 3년 뒤에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등록금이 중간중간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상황을 봐서 중간중간 적립식 펀드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갖고 약 5년, 그러면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2천만 원을 합치면 약 5천만 원의 자산이 생기시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의 그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소득 구간 내내 가져가시면서 퇴직을 하셨을 땐 이 퇴직 금액 자체도 이곳에 넣으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는 게 이 기존의 수시 입출금 통장 갈 곳 없었던 이 150만 원의 금액을 이렇게 저축을 변경하면서 중장기적인 자녀들의 교육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혼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사례자분께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놓았던 노후 결혼하고서 이 그냥 수시 입출금에 넣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리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복리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고 이 사례자분이 45세이고 10년 정도 또 15년 정도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는 게 이 솔루션의 좀 핵심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연금저축보험은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보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납입을 해야 되지만 매달 납입을 안 할 경우는 실효가 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연금저축 이 계좌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이 사례자분이 나중에 돈이 생기시면 넣으시면 이 연말정산의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여소득 외에 상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여라는 부분으로 조금 소득을 받으시거나 그러신다면 그때 넣고 그렇게 해서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저축보험 같은 연금저축 계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상여라는 것이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엔 차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시 입출금 통장은 이렇게 150만 원은 지금 15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적립식 펀드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5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성 보험으로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 자금이나 결혼 자금도 마련을 했으나 사실 막상 갑자기 무수한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사례자분 아버님께서 갑자기 뭐 일이 생기시거나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연금저축보험 하나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는데 이 돈을 조금 많이 버시고 돈을 만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험이라는 것보다는 돈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그냥 병원 갈 일 있으면 그렇게 쓰고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이제는 소득이 버실 때는 상관없지만 소득이 끊기시던 이 시기에는 분명히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님도 안 돼 있으시고 지금 딸 두 분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별히 아프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아버님께서 특별히 아프셨던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어찌 보면 보장성 보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었고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사례자분 아버님하고 그다음 딸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소득을 벌지 못하면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여기 생활비 부분에서 지금 20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생길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자녀들이 지금 15살, 17살 아직 성장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부채 지금 3천만 원의 부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갑자기 아버님이 소득이 끊긴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가 공부를 하다가 다 때려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갚는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비 부분에 대한 것을 20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을 약 12개월 5년 동안 운영을 해서 이 금액에 합을 더한 거하고 대출, 그다음 교육비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약 아버님한테 5억 정도의 그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게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 지금 병원을 이제는 오히려 많이 가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활동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단 질병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실비 부분으로 조금 챙겨드리고 이제 질병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 17살, 15살이지만 지금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혹시나 20살이 되거나 성년이 되기 전에 아프거나 그렇다면 지금 보장성 보험을 사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장성 보험을 미리 들음으로써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소득이 있으실 때 저렴하게 가입함으로써 자녀들도 지키고 게다가 나도 지키고 그다음에 나도 지키고 가족 전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운영한 걸 보시면 변액 유니버셜, 그다음에 적립식 펀드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축을 조금 말씀드렸고, 지금 보장성 보험 측면에서 위험관리 측면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분들 중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 자산관리 팁이나 컨설팅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입 지출 이렇게 툴이 지금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수입 지출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게 어떻게 나누시냐면 크게 T로 나누셔서 왼쪽에는 수입을 한번 적어보시고 오른쪽에는 지출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 이 저축이라는 것이 사실 저축 여력이고 앞으로 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산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목적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꿈도 있을 거고, 어떠한 목표, 5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 10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때, 예를 들어 5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죠. 그리고 그 5년 뒤에 필요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수입과 지출을 나누고 저축 금액을 가지면 일단은 내가 얼만큼 저축할 수 있는지 이 저축 금액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축 금액과 5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목표한 거는 어찌 보면 이상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클 수가 있고요. 기간이 너무 짧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5년이라는 동안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 원 갖고는 터무니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적금이나 이렇게 넣었을 때 2% 3% 넣어가지고는 턱이 없다 그러면 이 금액과 기간 그리고 이자율 조금 공격적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이 목표한 걸 달성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 목표를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조금 늦춰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좀 길게 가져가고 이자율은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산관리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장 기초는 이 수입과 지출을 나눔으로써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모여서 저축 여력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 저축 여력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목표에 원하는 기간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자산관리에 조금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축 여력을 확보하신 후에 본인의 목적에 맞는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설계 통한 솔루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전화 02-3153-2669번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바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최진영 팀장과 함께 컨설팅 사례를 통해 재테크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살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변 분들의 권유로 보험을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납입하게 됐어요. 물론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장이 든든하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저축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네, 보험료의 좀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앞으로 저축과 노후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이 사례자님 상황 분석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일단 현금 흐름부터 파악을 해서 제가 이제 이분들의 보험 관련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요청사항을 좀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30대 맞벌이 부부 현금 흐름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수입은 급여 소득은 남편분하고 아내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수입이 있으셨고요. 지출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지출이 지금 150만 원을 해서 특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이제 보험료를 100만 원씩 한 달에 납부를 하셨고요. 보장성 보험료만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효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은 150만 원 정도를 이제 각각 뭐 재형저축이니 연금저축이니 혹은 이제 교육보험이니 이런 걸로 이제 적금까지 이제 적금을 들고 계셨고 해서 총 지출이 총 소득이 500만 원에 총 지출 500만 원. 거기에 예비비는 한 달에 매달 적립하는 건 없지만 따로 통장에 약 3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면 한 가정에서 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사례자님께서 특별히 원하신 솔루션이 있어서 팀장님한테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분하고 제가 이제 사례자분하고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보험이나 혹은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정확한 컨셉을 갖고 효과적으로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좀 해드리고 좀 보험에 대한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요청사항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일단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소득은 500만 원이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가까운데 뭐 지인이 뭐 사고를 당하셔서 가장이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이 보셨고, 혹은 이제 가족력이 좀 있으신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험에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은 100만 원씩 가입하게 된 경우가 이런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든든하게 하셔야지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담되지만 사망보장은 강화했으면 좋겠다. 혹은 3대 진단금도 좀 이제 뭐 암 진단금이나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그 3대 진단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하고 강화를 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보험료는 부담되신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노후 준비. 앞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5, 60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보험료는 줄이는데 보장은 강화하면서 노후 준비까지 원하신다. 이거 모두 만족시키기가 가능한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모두 만족시켜드렸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죠. 한번 디테일하게 보실까요? 자, 30대 맞벌이 부부 보험가입 상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15만 원짜리를 갖고 계셨고요. 밑에 그리고 종신보험 22만 원짜리 그리고 실손보험 8만 원짜리를 갖고 계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어머님인데 배우자분은 이제 아내는 손해보험을 9만 원짜리 암보험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우체국보험을 2개 5만 원짜리를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을 7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녀는 아들인데 또 자녀보험, 손해보험으로 7만 원짜리 실비보험하고 태아보험 이렇게 합쳐진 경우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보험, 생명사에 자녀보험을 또 한 6만 원짜리 갖고 계셨고요. 한 자녀 하나당만 해도 벌써 한 13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도 어린이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한 7만 원 정도 보험을 가져가고 계셨고 자녀보험을 뭐 이제 생명사에서 6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을 6만 원짜리를 이제 화재도 또 걱정되신다고 뭐 도난이나 이런 게 걱정되신다고 6만 원짜리 드리고 계셨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지금 종신보험을 보면은 첫 번째 15만 원 같은 경우하고 두 번째 20만 원 같은 경우 이게 종신보험이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 남편분이 그리고 아내분이 시청 사례자께서 굉장히 남편에 대한 가장의 사망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하게 됐고 각각 따로따로 보자면은 이게 사실은 뭐 한 7만 원, 6만 원, 뭐 5만 원, 8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 두 개씩 가입하다 보니까 누구 엄마 이거 빨리 가입해야 돼. 이거 너무 좋은 상품이 나왔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만 원이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상세 진단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보험들이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한 번에 다 같이 모아놓고 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시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상세 진단을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남편분 상세 진단입니다. 남편분의 가입된 보험들을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종신보험이 15만 원짜리를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15년 납이신데 벌써 14년 정도 납부를 하셨고 그리고 1년 정도만 더 납부를 하시면은 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주요 특약으로는 일반 사망이 7천만 원, 그러니까 사망 보장을 위주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사례자분이 이제 그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22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좀 문제였는데 이게 동부생명에서 가입을 하신 종신보험이거든요. 20년 납이고 2년밖에 납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특약으로는 뭐 일반 사망,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데 이게 또 특별 전환이 돼서 60세 이후에는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순수히 그러니까 사망보장만 들어있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그 밑에 뭐 암보장이라던가 뭐 이대질병 보장이라던가 수술특약이라던가 입원이라던가 뭐 뼈 부러졌을 때 뭐 화상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쌌는데 이런 각각의 진단금들이 약 3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쪼개야 되겠죠. 제가 항상 보험 가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다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장성과 저축성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보장성에서도 순수 소멸형과 내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망보장만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연금을 전환 시에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암보험을 12만 원짜리로 새로 가져가시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례자님이 전에 처음부터 원하실 때 진단금도 좀 든든히 하고 싶다. 나는 이게 질병이 너무 무서워요. 걱정돼요. 이렇게 하셔서 각 5천만 원씩 암진단금 5천만 원, 뭐 뇌졸중 5천만 원, 신경쇠 5천만 원 이런 좀 두려워하신 부분에 5천만 원씩 해드리고 100세 만기에 뭐 20년 납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을 때 11만 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이 지금 22만 원짜리 갖고 계시고 7천만 원짜리를 삼성생명하고 동부생명의 사망보험을 갖고 계시지만 아내분이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사망보험금이 책정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디테일하게 받아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셨으면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 좀 나와서 종신보험이 17만 원짜리를 이제 일반 사망 1억에 재해 사망 2억짜리를 이제 새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기타 다른 특약들은 뭐 질병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특약들은 없고요. 이런 종신보험의 경우 비록 이분은 사망보험금의 니즈가 있어서 한 거지만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노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례자분이 선택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8만 원짜리를 삼성화재에서 20년 납으로 현재 4년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제가 이 증권을 받아보니까 실손보험 안에 이렇다 할 쓸만한 특약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실손의료비 보험 그리고 다른 그 기본 담보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엔 단독 실손의료비로 제가 10,000원짜리로 저렴하게 교체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내분 사례자 보시죠. 자, 아내분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이 9만 원짜리 MG손해보험에서 이제 암보험 비슷하게 가져가고 계셨는데 20년 납 3년을 납부를 하셨고 진단금이 각 4천만 원인데 여기에도 이제 암진단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3천만 원씩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뭐 수술비라던가 입원비라던가 그런 게 막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진단금이 4천만 원이었는데 사실 이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보니까 8만 원만 내도 각각 5천만 원씩 그리고 100세 만기로 그 전에 거는 80세 만기였거든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체국보험 5만 원짜리 2개 이거는 20년 납 5년 납부를 하셨고 각종 재해 및 수술 특약 뭐 휴일 교통사고 뭐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아니 휴일날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일부러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권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특약들이 달려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 많지가 않거든요. 정말 순수한 내가 좀 심플하게 특약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이시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에 5만 원짜리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노후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사망 보장도 할 수가 있는 종신보험 13만 원짜리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분 또한 일반 사망 1억에 재해 사망 1억 원 이렇게 사망보장을 가져가시게 되었고요. 아내분도 똑같이 삼성화재 실손보험이 있으셨습니다. 7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는데 20년 납입에 4년 정도를 납부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너무 이것도 특약이 안 해 이렇다 할 특약들이 없어서 실손보험 단독 실손보험으로 10,000원짜리로 저렴하게 바꿔드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두 자녀, 이쁜 우리 두 자녀 아들들. 자녀보험 7만 원짜리 현대해상 20년 납, 3년 납부 정도 하셨고요. 뭐 진단금이나 이런 게 암 진단금이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입원비, 수술비, 뭐 손가락 장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한 3, 4페이지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생명보험사에도 자녀보험들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또 20년 납에 3년 정도 납부를 하셨고요. 특이한 것이 이게 지금 30세 만기였습니다. 지금 보통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태아보험이나 아니면 어린이 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뭐 굳이 100세까지 필요하겠냐? 아이들 다 크면은 뭐 그때까지만 필요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보험이란 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미래의 그런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만약에 자녀분이 30세 이전에 어떤 질병을 발병하게 된다거나 혹은 희귀병이나 혹은 이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거라도 해도 디스크나 이런 거라도 해도요.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그 자녀는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제 거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보험들은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옆에 보시면 6만 원인데 한 아이당 각각 6만 원인데 진단금도 각각 5천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같은 장애 진단금도 1억 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좀 더 저렴하게 설계가 가능했죠. 그리고 자 화재보험 보시면은 주택 화재보험을 6만 원씩 내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납입을 하셨고 2년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이거를 주택 화재보험을 적립보험금에 싹 걷어내고 정말 순수한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소멸성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10,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바뀔 수가 있었죠. 자, 30대 맞벌이 부부 변경 후 보험 상황입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엔 종신보험 15만 원 이거는 예전 걸 유지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종신보험 17만 원 사망보장금으로 해서 가져가셨고 암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아내분도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녀들은 자녀보험 6만 원짜리 하나씩 그리고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 하나씩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렴한 실손보험 한 10,000원짜리에 암보험 하나에 사망보장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자, 이 사례자분들은 지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각각 필요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더 있으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 사례자분이 원하시는 게 노후에 대한 대비가 있었는데 이 종신보험들을 두 가지를 새로 들어가는 거 합하면 30만 원씩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 사례자분이 은퇴를 했을 때 상당한 양의 노후 자금으로 재원이 축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특약들이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속도가 그만큼 다른 종신보험보다 훨씬 일찍 도달하게 되겠죠. 이 부분으로 노후 준비까지 챙기셔서 총 보험료 납입 금액이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것이 8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자님께서 원하는 것을 과연 모두 다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다 해드렸을 때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 해결하고도 오히려 기존의 보험료보다 20% 정도나 절감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이 부부분들처럼 보험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관련 자산관리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자산관리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축하기도 힘드시죠? 먹고 살기도 힘드신데 이게 참 이제 보험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왜 통장에서 이렇게 많이 돈이 나갈까? 내가 써야 될 때는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솔루션 포인트하고 다시 연결 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 하면은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부담을 처음에 원하셨죠. 그것을 100만 원 정도를 80만 원 정도로 보험료도 줄여드리면서 또한 이제 가장의 사망보장, 맞벌이 부부 사망보장 각 1억 원 정도 들어가시고 3대 진단금 보완, 각각 뭐 한 3천만 원씩 있었던 거를 가족문도 각 진단비를 5천만 원씩 가져가시고요. 노후준비 또한 은퇴 후 종신보험의 예상적립금이 은퇴 시기에 65세부터 한 70세 정도면 각 약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컨설팅을 다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디 지금 갖고 계시는 보험, 내가 납입되는 보험료 그냥 무조건 가입했으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낸다,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더 이제 체계적인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재무와 보험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하면 보시고 실시간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실시간 재무보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자로 많은 상담 들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0733님이시네요. 그동안 재테크라고는 적금으로만 저축을 해왔었는데 재테크라는 것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분 지금 저축 말고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 중이신 것 같거든요. 팀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적금으로만 재테크를 계속 하셨다. 그래서 저축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제 주변이나 제 이렇게 만나셨던 사례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금을 뭐 10번, 12번도 해지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적금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적금으로만 재테크를 했다는 건 그래도 꾸준히 성실히 돈을 잘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적금을 다 했으면 이 재테크로 어떠한 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적금을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뭔가 목표, 꿈 같은 걸 한번 또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꿈 전도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1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집을 마련한다, 아니면 독립을 원한다, 무언가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꿈들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러면 그 꿈에 필요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면 내일 일단 현금으로만 한번 보세요. 내가 버는 돈,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수입을 보시고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지출을 한번 보시고 이 수입과 이 지출을 빼신 다음 이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한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목표의 꿈에 이 저축 금액을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돈을 모아야만 될런지 이런 것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무조건 5년 안에 모아야 된다. 그러면 이 5년 안에 모아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터무니없다. 그러면 이 기간을 늘리거나 수익률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셔가지고 목표를 조금 더 빨리 원하실 때 이룰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테크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현금 흐름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축 여력이 가능하고 이렇게 목표에 원하는 것에 달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원하는 이자율, 원하는 공격성이나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목표와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라는 것은 먼저 목표가 좀 정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정해지셔서 어느 정도까지 굴리실지 그런 것을 좀 정하시면 상품을 조금 더 고르시기 쉬우실 것 같고 그동안 적금이나 또는 부모님처럼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이제 목매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품에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면서 돈을 굴리신다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 상품이 정말 다양하니까요. 우선 시청자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목표와 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4502님이 보내주셨네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해지를 하자니 이제껏 낸 돈이 아까워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 손해가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 고민 상담 좀 도와주시죠. 정말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고민 중에 하나죠. 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이제까지 낸 보험료가 너무나 아깝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까워야 피 같은 내 돈인데. 하지만
보험은 보통 20년간 납부를 합니다. 혹은 30년간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낸 돈이 보통 납입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낸 돈보다 앞으로 낼 돈이 적어도 2배에서 3배는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내가 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낼 돈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지타산을 잘 하셔가지고 나한테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 체크를 하셔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방송이 끝나도 머니 컨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02-3153-2699번이나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